한 주간의 광주 이슈를 분석해 봅니다.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의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추진이 된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대형 사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업들이 늘 있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환경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해서 추석 연휴에서 속도를 내야 하거나 네네. 또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현안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밖에도 또 어떤 현안 사업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이제 법인 명칭으로 보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죠. 네네. 예,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설립 문제,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시안이 정해져 있는 광주 그 공원 일몰제 실시에 따른 이제 민간공원 조성 사업, 네네. 이것도 굉장히 좀 현안입니다. 네. 또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이죠. 어등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사업들이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전라남도와 맞물려 있지만 군공항 이전 시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설 말씀하신 네네. 거거든요. 이 군공항 이전 시설도 이 지역을 대표할 아주 현안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만만치 않은 큰 사업들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사업인데 지난 8월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발표를 하고 또 법인 등기와 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조금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중에 이제 한 달여 전에 일이죠. 이제 법인 등기를 완료를 하고 이제 뭐 대표이사랄지 네네. 이제 주주 추천 그러니까 뭐 광주은행하고 네. 현대자동차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발표도 했고 진행이 되다가 네. 자꾸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었고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 네. 답보 상태인데요. 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돼 있는 상태인데 일부 이제 지역의 시민 단체와 정당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추천될 이사 네. 2명에 대해서도 일부 노동계 쪽에서 좀 다른 의견이 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박광대 대표이사 선임건인데 이 반대하는 측들의 이유는 뭔가요? 예, 정확히 보면은 이제 논란입니다. 일방적인 네. 반대라는 것은 아니고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네. 이제 먼저 찬성 측에서 보면 이제 광주시 입장이죠. 광주시도 고민을 많이 했다. 네. 다만 이 광주형 일자리, 광주 일자리에서는 초창기니까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또 경륜과 인맥이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것을 두루 갖춘 사람은 박광태 전 시장이 적임자다.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고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박 전 시장이 자동차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네네. 자동차 산업의 비전문가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도 이제 과거형 리더십으로서 현대에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뭐 전 시장 재임 시절에 비리가 같이 이런 의견들을 내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광주시는 아마 박광태 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네. 바로 계속 밀고 가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주시가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절차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이사 선임 구성을 이제 완성하는 게 이제 가장 일차적인 목표고요. 네.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11, 12월 한 석 달 남짓 남았잖아요. 네네. 이 안에 어떻게든지 합작 법인 공장을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장 착공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는 이미 이제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2022년 한 2, 3년 정도에 거쳐서 아마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게 이제 광주시의 계획입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일단 추진의 속도를 낼 계획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 전에 이제 광주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는 좀 달리 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뭐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예정이지만 꼭 굳이 뭐 내년에 해도 되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데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 싹 일반 뭐 행정 절차랄지 모든 게 다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촉박해요. 왜냐하면 워낙 대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늦게 시작한 면도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추석 직전에 이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광주시 뭐 부시장실 포함해서 네. 압수수색을 해서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 보면 검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네. 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6월 이후에 넘어가 버리면 네. 이 공원 조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년 6월 전까지라면 이제 불과 한 9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좀 더 속도를 내되 또 치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제 현안 사업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과 또 군공항 이전 사업, 광주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뭐 유찰 이런 유찰 이런 경험들이 이제 네네.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광주의 어떤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도가 많은데 좌우간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서진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전해드렸는데 당초 서진건설이 9월 23일 날 이제 광주시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네.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이제 서진건설이 사업 계획 변경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진건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체험 시설이랄지 상가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의견을 내서 네. 광주시하고 협상에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좌우간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올해 안에 좀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돼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만 네. 이것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의 대표적인 현안이고 아주 시급한데 네. 굉장히 더디게 진행돼 있고 이건 해답이 잘 안 보여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등산 개발이랄지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은 참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에서도 일부 자치단체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지역민의 광주 시민의 의도와는 달리 매우 지연되고 있고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당분간 광주시는 국방부에 이제 조속한 이제 사업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공청회랄지 뭐 주민 설명회 등을 이제 추진을 해서 올해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이제 선정을 마무리하겠다. 네. 이런 계획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 있는 사업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한 사업을 위해서 광주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요. 북구가 치매 안심센터 보금자리를 새롭게 마련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아마 KCTV 뉴스를 통해서도 몇 차례 소개를 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 그 독림동 옛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네. 치매 안심센터 이제 운영에 들어갔죠. 이제 네. 이제 새롭게 문을 연 것보다는 이제 이전을 했다라는 표현이 네네. 정확한 표현인데 북구에서는 이제 2017년 이제부터 임시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보금자리, 네네.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을 해서 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독림동의 북구 치매 안심센터를 정식으로 이제 개원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 이제 북구보건소에 있던 이 북구 치매 안심센터를 독림동으로 옮겨서 이제 단독 시설로 문을 연 건데 그만큼 이제 운영 프로그램도 더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심센터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죠.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전문화, 규격화되는 이런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건데 그 규모에 맞게 우선 시설부터가 이제 4층 규모거든요. 네. 굉장히 좀 넓고 예. 쾌적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진실이랄지 교육 상담실이랄지 네. 다양한 이제 치매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쉼터나 여유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요. 네. 일단 뭐 또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이제 마련이 돼서 조기 검진도 실시가 가능하고요. 네. 여러 차례 아무튼 그 치매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핵심 거점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또 여기에 반해서 늘어나는 치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지원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면서요. 네, 우선 이제 북구 치매 안심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센터장을 포함해서 15명 네.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하고요. 이 부족한 현상이 이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대부분 이제 자치단체, 자치구마다 이제 한 곳에 센터를 두고 이제 보건소에서 일단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광주 지역의 이제 치매 안심센터 정원이 보면 한 132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이 한 78명, 네. 이게 약간 59%, 60%가 채 안 되고, 네. 전라남도 지역도 정원은 한 499명, 500명인데,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이제 300명에서 61%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정원 대비 이제 근무 인원이 약간 67%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광주는 이보다 더 이제 전국 평균보다도 네. 적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물론 이제 저기에 이제 조만간 이제 최근에 문을 연 그런 곳도 많아서 네. 좀 정원이 좀 미흡한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용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 또 네.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책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이제 치료하겠다는 네.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마련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지난해 한 75만 명 정도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이제 올해 되면 한 79만 명, 8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집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80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유병률이 그러니까 10%를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시설들이 굉장히 적어요. 인력이나 이런 시설들이. 네. 광주도 이런 센터들 보면 한 6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정부나 좀 더 광역단체단체 또 정부에서 좀 더 재원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전문 인력도 확보를 하고 네. 전문 시설도 더 늘려서 정말 이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모든 대한민국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 그에 걸맞게 보다 더 나은 치매 정책과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